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전 남편의 시누이는 나름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나름 작은 도시에서는 유명한 곳이었죠. 시누이가 시집을 잘 간 탓인지 시어머니의 기세 등등함이 하늘 높은 줄 몰랐고 마치 그 집안 사람인 듯한 행동들을 하곤 했습니다. 시댁은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는데도 말이죠. 여튼 시댁 사람들은 걸맞지 않은 사치품들을 몸에 휘감고 그렇게 그게 자신의 것인 양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따로 집안을 비교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문제를 삼진 않으셨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그럴 필요도 없을 만큼 그 상황에 만족하고 계셨을지도 모르죠. 결혼 생활은 아주 평탄했고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누이 덕을 더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임신을 했을 무렵 시누이도 임신을 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 임신한 시누이에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더군요. 덕분에 저도 그런 혜택을 같이 받았어요. 살 트지 말라고 고급 마사지도 같이 받으러 다니고 1:1 산모 요가 수업도 저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유아용품은 말도 못해요. 정말 최고급. 들어오는 선물들도 어마어마했어요. 굳이 시누이가 저를 위해 사준 것들은 아니지만 차고 넘쳐 처치곤란이라 저에게 넘어온 물건들마저도 제가 구입하기엔 고가의 제품들이었죠. 주변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받는 마사지, 요가, 육아 수업 등등 거기다 최고급 육아용품들까지 전 그냥 생긴 셈이니까요. 그렇게 막달이 다 돼갈 때까지 함께 다니다 보니 정말 친구보다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출산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막달이 다 돼갈 때쯤 시누이의 남편은 해외 지사 문제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출장이 아닌 길면 1, 2년 걸리는 장기 출장이라 출산 예정일까지 미뤄보려고 했지만 일이 급하게 되어서 출산을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죠. 막달인 신우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어 출산은 몸조리까지 시어머니 댁에 와 있는다고 했습니다. 잘 됐다 생각되면서도 부러웠습니다. 막달인데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단 훨씬 안전하고 아무리 최고급 조리원에 간다고 해도 어쨌든 친정에 있으면서 몸조리하는 게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저는 출산 예정일 하루 전날 진통이 시작됐고 예정일에 맞춰서 출산을 했습니다. 자연분만이라 금방 태어나고 조리원에 있었죠. 하지만 조리원에 온 신우는 아직도 배가 불러 있었어요. 예정일도 한참 지난 상태였는데 시어머니도 신우도 걱정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도분만을 생각할 정도로 예정기간이 많이 지나갔고 급박하게 이루어진 유도분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지다 끝내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안쓰러웠습니다. 10달을 꼬박 뱃속에 품었던 아이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허탈하게 보내버린 신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웠습니다. 시누이는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면서 저의 아이를 많이 예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집착 아닌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보고 있으면서 아들인데도 본인을 많이 닮은 것 같다던 시누이. 손목에 이 점만 빼면 손이 아주 자기랑 똑 닮았다며 내 새끼라고 해도 믿겠다며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였고 그 상심은 제가 알 수 없는 것일 테니까요. 아이를 낳고 2달쯤 지났을 때 시누이가 저에게 최고급 마사지샵 멤버십 카드를 주더군요. 가서 배 관리를 받고 오라고. 본인은 매일 받고 있는데 한 번쯤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아이를 두고 다녀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댁에 아이를 재워두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집에 없었어요. 정말 너무 놀랐고 온 집안을 뒤지고 다니는데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정신사납다며 아이 시누이가 데리고 밖에 바람 쐬러 갔다고 안 잡아먹는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려고 마사지 카드를 준 건가 아차 싶더군요.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신우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 늦은 저녁, 밤이 되어서야 들어온 신우이. 품 안에 잠든 아이를 뺐다시피 낚아채고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자기 누나 무슨 유괴범 취급한다며 예민하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냥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시댁에 발길도 주지 않았죠. 제가 가지 않자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일 미안하다며 선물을 하나름 가지고 말이죠. 속없는 남편은 무슨 선물이냐며 신우가 가져온 선물을 열어보며 구경하다가 남편이 배고프다고 집 앞에 마트 가서 먹을 것 좀 사오라고 하더군요. 집에 아이 아빠가 떡하니 있는데 또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저는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신우가 또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인간이 애를 물건 취급하는 거냐고. 또라이도 이런 상또라이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남도 아니고 누나랑 애랑 바람 쐬러 나가는데 그게 뭐 큰 잘못이냐고.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며 저를 또 못된 년으로 몰아가더군요. 신우에게 면전에 대고 이러지 말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을 읽은 건지 남편이 아래로 내려가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억울하고 짜증에 밀려오고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고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남편 얼굴에 뺨을 날렸습니다. 뻥쪄서는 어버버버 거리는 남편 품에 안긴 아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궈버리고 방 안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의 연락도 신우의 연락도 다 피했고 남편도 이야기라도 꺼내려고 하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방방거리며 날뛰었어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머리도 식히고 장도 볼 겸 아이를 데리고 월마트를 갔습니다. 카트에 아이를 앉히고 정말 잠시 물건을 본다고 아이에게 시선을 뗐습니다. 정말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카트에 앉아있던 아이가 사라졌어요. 심장은 내려앉고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아이 없어졌다고 두서없이 계속 했던 말만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경찰이 출동했고 매장 내 CCTV를 돌려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제가 서 있던 그 매대는 사각지대라 찍히지도 않고 있더군요. 신우이가 데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신우이 짓이 분명하다고 느꼈어요. 제 전화를 받고 마트로 달려온 남편을 붙잡고 흔들면서 신우이 어딨냐고 빨리 아들 데려오라고 난리를 쳤죠. 돌아오는 건 차가운 눈초리야 미친년 취급이었습니다. 상황도 증거도 이유도 다 제 추측일 뿐 어떠한 것도 저는 증명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고 월마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눈 뜨면 마트 주차장에 나가 전단지를 돌리고 해 지면 집에 와서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우이가 데려간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 찜찜함을 지어낼 수가 없었고 전단지를 돌리고 집에 들어와 남편을 붙잡고 매일을 말했어요. 제발 돌려달라고 말하라고. 남편은 점점 저를 미친년 취급을 하다가 애 잃어버려 놓고 남 탓까지 한다고 무책임하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사라지고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이유도 없었고 살고 싶지도 않았기에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계속 아이를 찾고 다녔어요. 마트 측에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쫓겨나 보기도 했고 그 근처 아파트 상가 벽면에 전단지를 붙이다 경비원에게 욕도 들어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그 주변을 돌다가 퉁퉁 부은 다리로 집에 들어오는데 문득 시간을 보니 오늘이 저희 아들 첫 번째 생일이더군요.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다리는 풀려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음날 온몸이 너무 아파 일어서기도 힘들지만 저는 나갔습니다. 혹시나 제가 하루 쉬었는데 그날 하필 지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마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신호대기 중 지금까지 수십 번을 걸어다닌 길인데 왜 그날에서야 건물이 전광판이 보였을까요? 기업 홍보 광고인지 잡지 기사 내용 같은 게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와 그의 남편 사이에 안겨있는 내 아기 사진이 순식간에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마트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전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멱살을 잡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 남자 회사 앞에서 소리쳤죠. 처음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더군요. 아이 없어지고 자기도 정신 놓고 있었고 그 후에 이혼까지 하고 자기도 누나 본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요. 제가 영상을 얘기하며 내가 그럼 찾아가서 확인하겠다고 악을 쓰니 그제서야 어차피 제가 찾아가도 대문 앞에 가보지도 못한다고 본인이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 집안 대문을 넘겠어요. 그렇다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전단지 신고 기록, CCTV 영상, 아이 손목의 점 사진 등 증거가 될 만한 걸 싹 모아서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그 집안에서 아들이라고 키우고 있는 애가 제 아이라고 소송해서라도 찾고 싶다고 상담을 정말 몇 날 며칠을 하고 다녔지만 제 편에서 소송을 맡아주겠다는 변호사 한 명이 없었습니다. 현실이 차갑고 무서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정말 법으로도 기댈 수가 없으니 답답함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방송국에 연락도 해봤어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줄 수 없는지. 그저 자료 첨부해서 보내보라고만 할 뿐이고 역시나 전 남편 새끼는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깜깜한 방 안에 불 하나 켜지 않은 채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신우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인적이 드문 카페 앞에 데려다 주더군요. 안에 들어가니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만나 뵙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만날 수도 없었다고도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럴 거라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덤덤하게 그 남자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고 주변 기자와 변호사들이 이상한 말들을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찝찝해서 본인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정말 불일치가 나왔다고요. 본인은 신우이가 바람펴서 다른 남자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여서 지금껏 연기해온 거라고 생각했기에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하나가 변호사로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리저리 퍼즐을 맞춰보니 제 아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했죠. 출장 중 몇 번 하루 짬을 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감쪽같이 속여서 전혀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신우이 남편은 저에게 소송이나 기자들 만나고 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본인의 이름이나 자신의 사업체 등이 그런 사람들 입에 오르지 않게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멈추라고 말이죠. 이혼을 진행하고 본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만큼의 돈도 원하는 만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더 이상 어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본인 계획대로 이혼할 수 있게 가만히만 있어준다고 서류에 사인만 한다면 모든 걸 다 되돌려놔 주겠다고 말이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아이를 다시 돌려준다는데 사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바람을 펴서 이혼했다며 동네 신문에까지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딜 가도 신우이 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 제정신이 아니라며 하나같이 욕을 해주고 있더군요. 아직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어요. 그 소식을 접한 뒤 얼마 뒤 기다리던 저의 아들이 제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온전히 제 성을 따서 제 호적에 올리고 전 남편도 건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더군요. 약속된 비밀 유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일이 이만큼의 돈을 지불할 만큼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인가 싶지만
여튼 저는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습니다. 여튼 저는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내게 돌아온 것도 너무 감사했죠. 시누이 백으로 취직한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고 시누이는 얼굴 들고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기세 등등 사치품을 휘감던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몰락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실 수 없는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시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 잊을만 하면 자꾸 연락을 합니다. 이제서야 연락을 해옵니다. 정말 웃기죠? 잘못했다고, 본인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면서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번호도 바꿔버리고 모든 걸 끊어버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종종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통쾌하고 즐거워서 아직은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겨워지면 번호도 바꿔버리고 아예 연을 끊는 날이 오겠죠. 새근새근 잠든 아이 곁에서 같이 잠들 수 있는 오늘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